그다음에 두 번째 입법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이버 문제인데 이 해외 세력이나 외국 특히 외국의 소재를 둔 외국에 의한 밖으로부터의 인터넷 오염 및 해킹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 안보 특별법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사이버 안보 특별법. 네, 이것은 이제 테러 방지법 해가지고 요거 유사한 요소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이걸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한국은 각종 가장 사이버 공격의 그 타켓이 높은 수준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6,000명, 그다음 뭐 중국에 수십만 명, 우모하던까지. 아니요, 중국이 훨씬 많아요 숫자. 수십만 명. 네. 그게 이제 인민해방군. 그래서 그게 사실 네. 발의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야당에서도 옛날에 테러 방지법 하다가 테러 방지법이랑 달라요. 테러 방지법의 논점은 뭐였냐면 휴대폰 감청. 감청. 그거죠. 근데 이거는 공통의 위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프라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플랫폼 회사들 네이버나 다음은 소스 IP 국가별 중국 등에 대한 특별 관리 체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접속했냐. 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접속 소스 IP 감추려고 이렇게 그 소스 IP를 감추려고 바깥으로 돌아 들어오는 게 있어요. VPN. VPN. 네. 저것도 감지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VPN도 특별 관리해야 된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컨텐츠 경향을 특별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라우터, 스위치 등 통신 장비에 있어 비민주 국가 제품 사용 금지해야 된다. 저희가 비민주 국가 Non-Democratic State (NDS)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이거 지금 정면으로 어긴 게 중앙선관위죠. 그렇죠. 화웨이 거 갖다 썼거든. 인민해방군 회사인. 그 다음에 서버에 있어 비민주 국가 제품 사용 금지해야 된다. 저게 미국 제품을 써도 보드는 중국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거는 오케이야. 왜냐하면 미국 회사가 한번 걸러서 개런티를 해준 거거든. 그렇죠. 근데 중국제 화웨이 서버 써, ZTE 서버 써, 이거는 골로 가는 거다 이거. 서브 뭐 씁니까? 방화벽도 쓰는데. 그 다음에 5G 장비에 있어 비민주 국가 제품 사용 금지해야 된다. 저게 LGU가 시작해서 지금 KT, SKT까지 다 퍼진 것 같거든요. 다 퍼졌어요. 5G 제품 저거 나중에 다 걷어내야 돼요. 소프트웨어에 있어 비민주 국가 제품 사용 금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 비민주 국가 플랫폼 사용 금지해야 된다. 전 그래서 저기 한참도 할 때 줌 안 썼어. 저도 웹엑스 썼어요. 웹엑스. 저는 이제 미트 쓰고 있는데. 구글 미트는 차라리 낫다고. 그 다음에 비민주 국가 즉 NDS는 민간, 학계, 국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가 비민주 국가냐? 특정 국가 하나만 지칭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민주 국가라고. 사실 저기 왕초는 중국이지 뭐. 중국인데 이제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네, 중국이라 규정하면 문제가 좀. 그러니까 그냥 비민주 국가. 그다음에 중국이 또 이제 어떤 특정 국가가 특정 비민주 국가와 우회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국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선 첫째 인터넷 여러 조작 처벌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이버 안보 특별법.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 이자들이 뭐 하자고 빠찌를 다른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최재형 데리고 오려고 빠찌 달았나? 당의 존재 이유가 최재형 영입이야? 참나. 자, 국힘이 방기하고 있는 세 가지 과제 중에 맨 마지막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죠. 자기들도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너무 난잡스럽게 돼서 사실은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난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용어를 쓰면은 공정 여론조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일반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되고 누가 조작을 할 수 있고 누가 이 여론을 왜곡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일정한 우리 국가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국민들도 다 이 정도면은 페어하다라고 할 정도의 회사들이 안정화돼야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기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국힘당에서 야당이면은 이 공정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나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직접 경쟁을 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예를 들어서 신문에 네. 여론조사의 그 과학성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진 걸로 압니다. 네, 네. 저희 당에서 모금을 하니까 네. 공정 여론조사 기금 기금 1,000억 모으겠습니다. 돈 질러주세요라고 신문 광고 때려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00억이 돈이 만들어졌잖아. 예, 예. 그럼 여론조사 회사 자기들이 회사 만들지 마라 이거야. 생태계 그렇죠. 깨지 마라 이거야. 여론조사 회사들을 쫙 불러. 여기서 세 회사 뽑아가지고 내년 6월까지 여론조사 각 회사마다 300억씩 쏘겠다. 각 회마 300억씩 쏘겠다. 제안서 내라. 그렇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게 있으면 중간에 계약 해지. 그렇지. 아 그렇게 멋있는 게임 좀 해봐. 그래서 빈도가 높고 지속적인 조사 의뢰를 발주를 해야 된다고. 저거 계속, 자기들이 저렇다 또 여의도 연구소에 여론조사실 만들고 ARS 돌리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거는 조그맣게 그냥 하고 저거는 업계 생태계를 존중을 해줘라 이거야. 그렇죠. 그 김현철이가 제일 잘못한 게 그거 아니요. 여론조사 할 줄 안다고 김현철이가 여론조사를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 YSR들. 네. 여의도 그 당시 당 안에 여론조사 그 조직을 만들었어. 그렇죠. 예. 그럼 안 된다고. 생태계를 키워줘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불순세력 수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게 왜 중요한가 이게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어떤 이 계획된 조작적인 방법으로 허구의 지지율을 만듭니다. 우선 우선. 허구의 지지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땡땡이 뭐 40몇 프로로 승리 중이라고 일단 만들어.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허구의 지지율이 안 되도록 하는 지침들은 있는데 그거는 공개적으로 발표 안 되고 그냥 그 결과만 발표가 됩니다. 그것도 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그다음에 허구의 지지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 이게 드루킹 같이 계속 남용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뷰징. 기정사실화를 시켜요. 네, 인터넷 여론을 이제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지금 그렇게 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어떤 선거 부정에 대한 타켓 말하자면 지지율들을 만들어가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빅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마이닝. 그래서 특정 선거구 특정 지역에는 몇 표를 더 섞어 넣으면 1,200표를 섞어 넣으면 뭐 1.3%로 이긴다. 이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실은 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주권자의 의사를 계속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이성적이고 선의의 정책을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결과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사람들의 성향을 변경을 시키는 거죠. 변경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표를 표를 변경시키고. 변경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그런 결과를 이룬 다음에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거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제 같은 사람이 불순 세력의 수장이 되면 정말 국민을 갖고 놀겠어. 국가를 망치고.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저를 모욕하시.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지금 뭐 거의 뭐 저기 블록체인 선거까지 전자선까지 이야기하는데 선관에서 K-보팅 뭐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지난번 4.15 총선 때 우리가 선거 재판 그 선거 쟁송이 생겨났는데 180일 안에 선고하여야 된다는 요소를 지금 대부분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선거 재판의 선거 재판에서 선관위가 하나도 협조를 안 했습니다. 피고인데 피고는 피고답게 놀아야 되는데 피고가 아니라 하느님 같이 놀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가 이제 4.15 부정선거 때 태도 이런 거 보면 예. 선관위가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도 이준석 당선될 때 선관위가 제공하는 K-보트. 투표 서비스인 K-보팅. 저는 그것도 사실은 불공정 거래라고 봐요. 그 이야기가 많이 지금 뭐 이야기는 있는데 일단 뭐 보도를 안 하니까. 불공정 거래 일종의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선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민영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민간 그렇죠. 서비스에.
그 지금 안 써야 돼. 안 써야 되는데 불공정이라고. 그러면 민간은 뭐 해서 먹고 사냐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또 경선을 할 때 예. 당내 경선할 때 K보팅 요번에 만약에 국힘 저 대통령 후보 뽑을 때 K보팅 쓰는 건 저희는 되게 싫어해. 근데 이 자들이 워낙 이상한 자들이라 뭘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국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최거대 여당으로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터넷 여론조작 처벌법 발의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이버 안보법 발의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공정 여론조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정 여론조사 육성 프로젝트예요. 차관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해요. 추진도 안 돼요. 세 가지를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민은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하죠. 아니요, 뭐 이런 상황이 꼭 아니더라도 시민은 시민대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생태계가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 중에서 맷 데이먼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은 밑대 개인의 선택을 따라야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실 코로나 계엄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상적인 우리 한국의 정치사회가 제대로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나 행동을 지금 찾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본 알티미텀 뭐 이런 본 시리즈 있잖아요. 미드. 거기에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죠. 맷 데이먼이 아마 예일대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명문대 나온 배우죠. 맷 데이먼이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과학은 믿는다. 그러니까 나 백신 믿는다. 백신 맞는 게 좋다고 난 믿는데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빌리틀, 그러니까 폄하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나 그거 읽고 나서 바로 이게 백모 입장인데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았는데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선택이고 또 그러니까 멋지 않는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폄하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권력이나 국가가 그거를 거의 전체주의적으로 강제하겠다. 강제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뭐 백신 증명서 끊어서 국내에도 막 적용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기 그 면역 저하 치료 받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 장기 이식을 하거나. 그렇죠. 면역 저하 치료 받는 사람들은 백신을 못 맞아요. 못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이뮤노 컴프로마이즈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백신 못 맞습니다. 그러면 뭐 질병에 의해서 백신을 못 맞는 것을 증명함이라는 증명서를 끊어줘야 돼. 그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그거는 이제 자기의 의료에 관한 자기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되죠. 인격권 침해된다. 그래서 저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근데 뭐 간이나 신장 이식하고 한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이뮤노 컴프로마이즈 그다음에 룹스 환자들. 룹스 환자들이 룹스라는 게 자기 면역이 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룹스 발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평소에 면역을 낮추고 살거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백신 못 맞아요. 못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신앙적인 이유, 뭐 세계관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존중해 줘야지. 맞는 건 네 자유지만 그렇죠. 안 맞는 것도 당신 자유다 이거지. 대개는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도 질병이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요. 아니 근데 오히려 고도 질병이나 기저질환인데 그 백신을 그런 사람들일수록 백신 맞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당뇨,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조금 이제 면역 관련 질환 혹은 면역 관련 질환은 아니더라도 그 굉장히 치명성이 높은 걸 했다가 뭐 회복되는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혹은 자기 몸 신체 반응에 대한 굉장한 우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하면 백신은 666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안 믿어요. 네, 그렇죠. 그럼 백신 맞으면 좋다. 효과 있다. 그런데 안 맞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뭐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제 입장이에요. 또 거꾸로
백신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백신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공격해서도 안 된다. 서로 거기서 룰을 잡자라는 게 저의 제안이고요. 여기서 참고로 이제 과학적인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델타 변형을 포함해서 백신 이후 사망률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영국의 델타 변형이 무지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서 하루에 뭐 3만 명, 4만 명씩 감염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숨지는 사람들이 40명, 50명이에요. 굉장히 떨어졌죠, 영국은. 사망률이 0.17%야. 그 전에 거의 사망률 2%까지 갔어요. 영국 3%. 3%까지. 2.5%, 3%.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1.5%, 2% 사이에 왔다 갔다. 예, 예, 예. 한국도요. 지금 0.15%예요. 떨어졌습니다. 예. 한국도 뭐 1,000명 이렇게 되는데 숨지는 분들은 한두 명이에요. 미국은 원래 사망률이 높았어요. 3%였는데 예, 예. 저 백신 많이 퍼진다면 0.5%예요. 미국이 지금. 거의 뭐 6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나라 사망률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의 10분의 1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염을 막지는 못하는데 예, 예, 예. 델타 감염, 특히 파이자 같은 경우 델타 감염 잘 못 막는다라고 지금 얘기되는데 그렇죠. 예. 감염 후에 증상이 훨씬 약해져요. 약해져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7월 21일 현재 한국이 670만 명이 풀 백신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2번 맞아야 되는 경우 2번 다 맞은 거. 그 외에 1,000만 명이 하프 백신입니다. 나는 한 번 받고 됐어. 거기는 얀센 맞았습니다. 얀센. 예. 예. 저는 아재. 아재. 아재여서 아직 2번째 못 맞았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앞으로 1,000만 명이 풀이 되고 예, 앞으로 한 2, 3개월 후면 1,000만 명 풀 되겠죠. 예. 1,500만 명이 하프가 될 때는 최소한 집회 신앙 종교 100% 다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다 풀면은 하루에 뭐 10,000명도 감염될 수 있고 3,000명도 감염될 수 있어요. 예, 예. 그건 저기 뭐야 약해지니까 이게 이 증상이 약해지니까 병실과 저기 뭐야 그 오버헬럼 저기 뭐 효과가 예, 병실과 저기 뭐라 그러죠? 저기 뭐야 그 ICU 그 중환자실 예. 중환자실을 조금만 더 늘려 놓으면 예, 예. 병원이 동나는 현상은 없다고요. 없다, 그렇죠. 증상이 약해져요. 그렇게 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계산했나 봐요. 민노총이 얼마 전에. 그래서 저는 민노총이 옳았다. 민노총에게 통일 전선을 제안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 올해 저거 해야 돼요. 사실 진짜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민노총한테 저기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민노총한테 정식으로 통일 전선 제안을 하세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 왜 우리만 그거고 우리만. 그래서 이 백신 독재 이거 두드려 부시자. 두드려 부셔놓고 니들이랑 우리랑 또 망치 들고 또 싸우자. 그래야죠. 일단 공통의 적을 타도하고. 그렇죠. 코로나 독재라는 공통의 적을 타도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작년 8월에 예. 국힘이 얼마나 개발질했는지 제가 딱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힘 사무총장 주호영입니다. 예. 저 정광훈 목사님하고 저 기질 안 맞고 노선 안 맞아서 같이 일 안 하지만 내가 저거 보고서 주호영이 저 왜 저래 그랬어요. 주호영이 그때 정광훈 목사 여기서 못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막 그때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막 이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아니 종교적 차이든 뭐든 간에 그래,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인권인데 그것을 두고 용서를 못해 대가를 치러야 돼? 당신 저기 뭐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회의원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그것도 이보다 더한 게 있죠. 더했죠 그때. 국회에서 뭐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하다 우리 대통령 우리 너희 비서실장 뭐 너희 대통령 저기 저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이가 저 국회에서 뭘 이야기를 하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살인자야. 정광훈 살인자야. 아니 정광훈이라는 지칭을 하는데 8.15 집회 주도자들은 살인자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문재인이는 또 김호란이는 그 전 세계에서 중국 이외에 어떤 선진국에서 오케이 난 적 없는 중국 백신에 대해서 그 입국했을 때 관리하는 걸 면제해주고 있잖아요. 면제하고 있죠. 예.
노영민 씨 잘 들어. 당신 논리대로면 당신 보스인 문재인은 히틀러 모택동보다 더 심한 학살자야. 우리가 지금 저기 8.15 전광훈 혹은 8.15 집회 주도자 2020년 그 정도를 당신이 살인자라 그랬으면 백신 들어오는 거 늦추는 데에서 제일 앞에 총대맨 보건복지부의 백과장 9월 달에 그 신문이랑 인터뷰하면서 중국제 백신 좋습니다라고 띄운 이상한 사람. 그다음에 11월 달 중순에 국회에서 나가서 박능우가 백신 우리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도 좀 내려갈 것 같고 해서 동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보건복지부 박능우. 그리고 이번에 중국 쪽에 다 열어젖힌 또 옛날에도 열어젖힌 문재인 또 이번에 열어젖힌 문재인 김호란 이건 다 히틀러 모택동급이야. 히틀러는 2천만 죽였고 모택동은 7천만 죽였는데. 아니 노영민 씨 대답해 보라니까. 그렇지. 아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로 돈을 그냥 막 뿌린 게 120조입니다. 근데 그 모더나 화이자가 유니트당 20%에서 지금은 좀 해서 한 20% 안팎이에요. 그때 우리 많이 계산했잖아. 작년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짓 할 뻔했어. 왜? 나는 오직 사람 목숨만 생각하고. 제가 기억하시잖아. 작년 4월부터. 예. 야 이거 모더나 화이자 이거 mRNA 방식 이거 살벌한 방식이야. 이거 빨리 돈 들고 가서 입도 순매하자. 나 그때 돈도 계산해 줬어. 한 사람당 30달러씩 해서 5천만 병분 해봐야. 네, 해봐야. 10달러면 5억. 20달러면 10억. 15억 달러. 15억 달러. 18조. 18조가 아니죠. 1조 8천억. 아니지. 1조 8천억. 1조 8천억. 1조 8천억이면 뒤집었어. 지금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스라엘 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물론 D 많이 퍼졌지만 델타 변이 많이 퍼졌지만 계속해서 작다고. 지금 우리가 이 델타 변이까지 해가지고 뭐 1,700명 중에서 3명, 4명 사망자가 나오는데 지금 참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코로나 독재 때문에 생을 파괴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배가 넘어요. 훨씬 넘죠. 훨씬 넘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도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갇혀지면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발작이 심해져요. 제가 한번 이게 숫자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잘 보는 외국 사이트인데 뭐 우리나라 것도 이거는 그냥 갖다 쓰니까 똑같은데 익숙해져서 이걸 봐요. 잠깐만요. 어제 우리가 1,800명인데 3명 숨졌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사망률 계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제대로 계산한 거랑 똑같아져. 그렇지.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1,800명에 18명이면은 1%거든요. 거의 매일 0.2%, 0.21%, 0.3%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거의 매일. 그러면 또 그게 매일 반복되면 결국 그게 그거란 소리야. 그래서 굉장히 낮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독감 사망률 수준, 독감이 0.3%쯤. 그렇죠. 플루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워낙 전염성이 강하니까 일단 풀 백신, 하프 백신이 딱 숫자를 딱 점하고 나면 이게 전염성이 뚝 떨어지거든.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니까. 그리고 걸린 사람도 미급한 상태로 안 가거든요. 그 상태에 딱 되면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달라고 우리가 나가서 요구를 해야 되고 혹은 인터넷에서 모여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손발 묶였다가 내년 대선에서 못 이깁니다. 자, 그 시민이 그거 하나 해야 되고 그런 거 할 때 또 주호영이 나서서 또 초치지 마라 이거요. 작년같이 작년에 뭐 용서 못해 대가 치러야. 당신한테 말할게. 당신 이번에 나서서 또 당신 같은 사람 국힘에서 나서서 초치면 용서 못합니다. 대가 치르게 하겠습니다. 방역 정책에도 관여해서 그걸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이 해야 될 일 두 번째. 우리가 주소 기반에서 서로 이 지역이죠. 연결해서
말하면 시민의 권리 연합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획기적인 저희 그 단체에서 획기적인 플랫폼을 하나 좀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소 기반에서 엮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위에서 여러 단체들이 이 플랫폼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나중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전략을 저는 트라이던트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라이던트는 저기 요새 우리 핵잠에서 핵잠이든 잠수함에 있어서는 그 SLBM을 이야기를 하죠. 네, 미국 핵잠의 잠수함 발사 무기 대륙간 탄도탄. 핵 대륙간 탄도탄. 근데 이제 우리 전통 이제 뭐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삼지창. 네, 삼지창이죠. 첫째 창이. 네, 그래서 저걸 왜 트라이던트라고 저희들이 그 잠수함에 있는 그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을 왜 그 삼지창 트라이던트라고 그랬냐면 저 트라이던트가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이요. 포세이돈의 무기예요. 포세이돈의 무기죠. 네, 예. 삼지창이. 그래서 민초의 무기죠. 이제. 네, 그래서 이 삼지창 전략을 요약하면 일단 첫째 제야 윤석열 및 국힘 최재형에게 등거리를 유지한다.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예, 두 번째에 시민은 이 등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기반. 예. 일단 무결 선거, 평등법 반대, 교육감 선거 준비. 이걸로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소 기반 네트워크 조직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연말 전까지 한 작게는 한 10만, 많으면 한 50만 정도 가면 내년 대선 그냥 무난히 이깁니다. 연결되는 좋은 툴이 지금. 예, 툴이 거의 다 준비됐고요. 예. 또 같이 뛸 수 있는 같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는 툴 가지고 플랫폼을 깔아드리고 프로젝트 무결 선거는 무결 선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평등법 반대는 평등법 반대하는 분들이 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또 교육감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감 선거 준비 플랫폼 위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 단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엮여서 이 플랫폼 위에서 엮여가지고 연말까지 주소지 기반으로 한 50만, 100만 이렇게 확보되면 내년 뭐 대선 뭐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스텔스와 아직도 못 받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또 뭐 조금 희망찬 얘기를 또 반복해 드립니다. 중국은 괴물이다란 이름으로 번역이 되고요. 부제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정부 음모가 될 거고요. 아마 8월 중에는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쯤에는 다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